2번 보겠습니다. 자, RIP와 OSPF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 비용 산정을 위해서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하고 OSPF의 매트릭과의 장단점.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RIP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 인접한 라우터와의 거리를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홉 카운트라고 하죠. 홉 카운트는 그냥 한 개로 세는 거고, OSPF에서는 요 사이를 예를 들어서 1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중치라고 그러죠. 가중치를 둘 수가 있는데, 가중치는 어떤 네트워크의 처리량이나 속도에 따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트릭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RIP가 이제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라우터 사이에서 동작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거리가 이제 1이고 1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어떤 C로 봤을 때 얘가 뭐 1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끊겨서 무한대가 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A 입장에서는 이 끊겼다는 거를 지금 모르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 B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얘가 끊겼다는 걸 알죠. 근데 C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없어요. 무한대인데 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C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 2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끊긴 걸 모르니까. 그럼 얘를 봐서 C까지 가는 게 거리가 2냐? 그러면은 나는 A까지 거리가 1이니까 얘를 합쳐서 3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홉 카운트가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비용 증가와 같은 이런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비용 증가가 됐을 때 이 소식이 굉장히 늦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했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전달이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 같은 거는 수평 분할이나 포이즌 리버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라우터 2가 이제 포딩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라우터 3한테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의 갱신 과정을 설명하고 포딩 테이블을 나타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는 거죠. 자, 라우터 3한테 자, N2에 가는데 비용이 3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럼 얘 봅니다. 자, N2를 봐서 라우터 6으로 가는데 비용이 3이죠. 그럼 얘는 이 거리는 지금 1이잖아요. 홉 카운트 이제 하나니까 여기다 1을 더하는 거죠. 이제 다 이제 1을 더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값이 더 적으면 적은 값을 가지면 갱신해주면 되는 거죠. N2까지 4니까 이거는 갱신하지 않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N3로 가는데 N3는 지금 기존에 없어요. 없을 때는 그냥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요 7이라는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7 추가해주고 다음 라우터는 요거 R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6로 가는데 6는 5에요 6는 5인데 기존에 8이었으니까 얘가 이제 5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6번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3번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로 가는 거는 자, 여기 요거까지 했으니까 8로 가는 거는 이제 4인데 기존 값이랑 같으니까 갱신하지 않고요. 자, 9는 7이니까 기존 값보다 더 크죠. 지금 갱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추가해줬고 요거 하나 갱신해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RIP에서는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 자, 주기적 타이머, 만료 타이머, 폐경로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데 타이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들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동시에 이렇게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갱신이 되면 이제 값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갱신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들이 동시에 갱신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주기적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이제 경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경로에 대해서 수명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수명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수명이 만료되면은 이 경로를 그냥 무한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그런 현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럼 주기적으로 이제 받아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경로가 이제 바뀌거나 잘못됐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료 타이머를 둡니다. 그래서 경로에 수명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폐경로 타이머입니다. 자, 폐경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만료 타이머가 이제 돼서 경로를 이제 삭제할 경우가 생기겠죠. 경로를 삭제를 하는데 이걸 바로 삭제해 버리면 다른 애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한테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이웃한테 이 경로가 만료되거나 뭐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삭제할 때 이거를 이웃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 값을 줬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값을 알려줘서 이웃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폐경로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의 제어 영역은 전통적 방식인 라우터당 제어 방식,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중앙 집중화된 제어 방식이 SDN이라 했습니다. 자, SDN 라우팅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당 제어 방식과 비교해서 장점, 그 다음에 SDN의 구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데이터 플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평면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거를 그려보면은 요 가운데 요 컨트롤 플레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라우터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 밑에 이 라우터들이 데이터 플레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플레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요 사이를 이제 여기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요 인터페이스를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데, 이 중앙 집중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라우터들 이 하드웨어로 인터페이스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라우터를 뭐 추가한다거나 뭐 어떤 경로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라우터를 추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좀 더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요 평면에 대한 요 설명은 요 그림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